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토끼가 춤을 추던 시절보다 더 오래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 구름도 잠시 쉬어간다는 높은 산자락 아래 작은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외딴 곳 숲이 시작되는 어귀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지붕 위에는 해마다 덧대어 올린 볏짚이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축 늘어져 있었고 흙으로 빚은 담벼락은 곳곳이 허물어져 바람이 드나드는 길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시사철 바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곳에는 평생을 홀로 살아온 김노인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가진 것이라곤 낡은 지게 하나와 무쇠솥 하나 그리고 정직한 마음뿐인 분이었습니다. 김노인은 비록 가난하여 끼니를 걱정할 때가 많았으나 산짐승들이 배고파 마당에 내려오면 아껴둔 감자를 던져주고 처마 밑에 집을 짓는 제비들을 쫓아내지 않는 넉넉한 품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산봉우리마다 붉게 타오르던 단풍이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겨우내 뗄 장작을 구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고 김노인 역시 텅 빈 헛간을 채우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산길은 미끄럽고 험했으나 노인은 익숙한 발걸음으로 낙엽이 두껍게 쌓인 숲길을 헤치며 산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밟는 소리만이 적막한 숲을 깨우고 있었고 간혹 놀란 산토끼가 튀어나와 덤불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보일 뿐 산속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김노인은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등지며 마른 나무들을 주워 모았고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식을 때쯤 잠시 바위에 걸터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희미한 신음이 노인의 귀를 스치고 지나갔는데 처음에는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통과하며 내는 소리인가 싶어 무심히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다시 들려온 소리는 분명 사람의 인기척이었고 고통에 겨워 간신히 내뱉는 앓는 소리임이 분명했습니다. 김노인은 하던 일을 멈추고 지게를 내려놓은 뒤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가파른 비탈길을 내려가 보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험한 바위 틈 사이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허름한 무명옷을 입은 젊은 여인이었는데 옷차림을 보아하니 어느 양반집에서 굳은 일을 하는 하녀인 듯 보였습니다. 여인은 발목을 심하게 접질렸는지 퉁퉁 부어오른 다리를 부여잡고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경이었습니다. 김노인은 깜짝 놀라 서둘러 여인에게 다가가 물 한 모금을 먹이려 했으나 가진 물이 없어 급한 대로 주변에 쌓인 깨끗한 눈을 한 줌 쥐어 입가에 적셔 주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여인은 노인을 보자마자 겁에 질린 눈빛을 보였으나 이내 노인의 선한 눈매와 거친 손길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을 알아차리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인은 산나무를 캐러 깊은 곳까지 들어왔다가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졌다고 힘겹게 말했지만 그 깊은 산중에 하녀 혼자 나무를 캐러 왔다는 것이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은 꼬치꼬치 캐묻는 대신 우선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 떨고 있는 여인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이대로 두었다가는 산속의 추위와 짐승들의 위협을 피할 수 없을 것이 뻔했기에 노인은 중대한 결심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보시오,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는 얼어 죽기 십상이요. 내 집이 비록 누추하지만 여기서 멀지 않으니 엎혀서라도 내려갑시다. 김노인은 늙고 쇠약한 몸이었지만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났는지 여인을 번쩍 업어 올렸습니다. 여인은 송구스러움에 몸둘바를 몰라 했으나 걷기는커녕 일어서지도 못하는 형편이라 노인의 넓은 등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인의 지게는 산 중턱에
그대로 버려둔 채 오로지 사람 하나만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몇 배는 더 험난했고 노인의 다리는 후들거렸으며 숨은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거친 숨소리와 따뜻한 천이 노인에게 이상한 힘을 불어넣어 주었고 노인은 이를 악물고 한 걸음 한 걸음 땅을 디뎠습니다. 해가 완전히 떨어져 사방이 어둠에 잠길 무렵 김 노인은 겨우 산 밑에 있는 자신의 초가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긴장이 풀린 노인은 마루에 털썩 주저앉고 싶었으나 꾹 참고 방으로 들어가 아랫목에 여인을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방 안은 냉기가 가득했지만 노인은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솔가지와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자 차갑게 식어있던 구들장이 서서히 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부엌 한 구석에 있는 항아리에서 귀하게 아껴둔 쌀을 꺼내 씻고 텃밭에서 뽑아둔 물을 썰어 넣어 묽은 죽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죽 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들자 정신을 잃은 듯은 누워있던 여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감겼던 눈이 다시 떠졌습니다. 김 노인은 뜨거운 죽을 호호 불어가며 숟가락으로 떠서 여인의 입에 넣어주었고 여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 죽을 남김없이 받아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지만 그 속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손을 휘휘 저으며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돕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은혜랄 게 뭐 있겠소. 어서 기운이나 차리시오. 라고 무뚝뚝하게 대꾸했습니다. 노인은 퉁퉁 부은 여인의 발목에 된장을 헝겊에 발라 붙여주며 붓기가 빠지기를 바랐고 자신이 덮고 자던 낡은 소미불을 여인에게 양보한 뒤 자신은 윗목에서 웅크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바깥바람은 더욱 거세져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었지만 방 안은 사람의 온기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밤새 김 노인은 여인이 열이라도 오를까봐 잠을 설치며 이마를 짚어보고 물수건을 갈아주며 정성을 다해 간호했습니다. 낯선 일을 집에 들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노인은 여인의 맑은 눈동자에서 왠지 모를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느꼈기에 경계심보다는 측은지심이 앞섰습니다. 새벽달기 회를 치며 울 때쯤 노인은 깜박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환한 빛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따사롭고 포근하여 노인은 잠결에도 미소를 지으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눈부시게 비칠 때 김 노인은 번쩍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어제와 달리 상쾌했고 몸은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랫목에 누워 있어야 할 여인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덮어주었던 이불은 반듯하게 개어져 한쪽에 놓여 있었고 방바닥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김 노인은 황급히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보았지만 여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보시오 아가씨 하고 불러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산울림뿐이었습니다. 대문 밖 흙바닥을 살펴보았으나 밤새 내린 서리 위에는 나가는 발자국조차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여인의 행방에 노인은 멍하니 서서 뒷산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다리가 그 지경이었는데 밤새 어떻게 걸어 나갔을꼬. 노인은 걱정과 의아함이 뒤섞인 채 한참을 서성거렸습니다. 허탈한 마음을 추스르고 아침을 짓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선 김 노인은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부엌 한가운데 놓인 낡은 도마 위에 평생 본 적도 없는 귀한 물건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른 팔뚝만 한 크기의 인삼이었는데 뿌리의 모양이 마치 사람이 춤을 추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고 그 주위로 은은한 황금빛 서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인삼에서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그윽하고 진한 향기가 뿜어져 나와 좁은 부엌을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 집 밖으로까지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인삼을 조심스럽게 들어보았습니다. 묵직한 무게감과 함께 손끝에서 찌릿한 기운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것은 장터 약재상에서나 보던 평범한 인삼이 아니라 전설 속에서나 듣던 천년 묵은 산삼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김노인은 그제야 지난밤 자신이 구해준 여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산신령이 변신한 것인지 아니면 산속에 사는 영물이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자신의 착한 마음씨에 대한 보답으로 이 귀한 선물을 두고 간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마음속에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앞섰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큰 복이 찾아온 것이 믿기지 않았을 뿐더러 이 귀한 물건이 혹여나 자신에게 화를 불러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인삼을 다시 도마 위에 내려놓고 떨리는 무릎을 진정시키며 부뚜막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부엌 가득 퍼진 인삼 향기는 마치 노인의 마음을 위로하듯 부드럽게 감싸 안았지만 노인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침 참새들이 짹짹거리며 평화로운 아침을 노래하고 있었지만 초가집 안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노인은 멍하니 인삼을 바라보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볼까 싶어 부엌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인삼을 깨끗한 삼배 보자기에 싸서 깊은 항아리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짐짓 태연하게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 했지만 손이 떨려 부직갱이를 몇 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이 일을 어찌한담? 누군가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평생 비밀로 간직해야 하나? 노인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하늘이 준 선물인 것은 분명하나 그것을 지킬 힘이 없는 자신을 탓하며 노인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삼의 향기는 더욱 짙어져 항아리 뚜껑을 덮고 그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엌 틈새로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향은 단순한 약초 냄새가 아니라 맞는 사람의 머리를 맑게 하고 몸에 기운을 솟게 하는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이 향기가 담장을 넘어 마을 아래로 퍼져나갈까 전전긍긍하며 하루 종일 마당을 서성거렸습니다. 지프로 틈새를 막아보고 창문을 이불로 가려보았지만 신비한 향기는 바람을 타고 은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가슴을 졸이며 대문 밖을 수시로 내다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이웃이 코를 킁킁거리며 집 쪽을 쳐다볼 때마다 노인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바람이 유난히 세차게 불어 산속의 나무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냈습니다. 김노인은 방 안에 앉아 벽에 등을 기대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젯밤 여인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창백하지만 기품이 있던 얼굴, 고마움을 전하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기이한 행적. 노인은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기 어려워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릿한 통증이 느껴지자 이것이 현실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부엌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천년 인삼 또한 꿈이 아닌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노인은 무릎을 꿇고 앉아 허공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산신령님, 이 미천한 노인에게 어찌 이런 과분한 것을 주셨나이까? 부디 이 늙은이가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마을 집집마다 저녁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를 때쯤이었습니다. 김노인의 집 주변을 맴돌던 까치들이 평소와 다르게 시끄럽게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불안한 마음에 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 몇몇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손으로 김노인의 집 쪽을 가리키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바람결에 실려오는 말소리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직감적으로 그들이 맡은 것이 밥 짓는 냄새가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흘러나가는 기이한 인삼 향기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은 김노인은 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항아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보자기에 꽁꽁 쌓인 인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뿜어내는 기운은 항아리를 뚫고 나올 듯 강렬했습니다. 노인은 젖은 흙을 퍼와 항아리 뚜껑 틈새를 꼼꼼하게 발랐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끼고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노인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비밀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비밀은 없는 법. 특히 이처럼 기이하고 강한 향기를 감추기에는 낡은 초가집의 벽은 너무나 얇고 허술했습니다. 노인은 흙투성이가 된 손을 털며 마루에 주저앉아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에 하나둘씩 별이 뜨기 시작했지만 노인의 마음은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는 듯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김노인은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 깨기를 반복하며 대문 빗장이 잘 걸려 있는지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바람이 문고리를 흔들 때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만 같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평생을 욕심 없이 살아왔기에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던 노인이었지만 갑자기 생긴 보물은 평온했던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제발 이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녀가 남기고 간 선물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노인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밤새 뒤척였습니다. 새벽녘 고요하던 마을의 침묵을 깨고 낯선 발자국 소리가 김노인의 집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사박사박 눈 밟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오더니 이내 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노인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복에 김노인 안에 있는가? 거친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이 아닌 낯선 사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노인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노인은 직감했습니다. 천년 인삼의 향기가 기어코 욕심 많은 자들을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문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평화롭던 상월 마을의 초가집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고요함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노인은 문고리를 잡은 채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자신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을 예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노인은 깊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끼익 소리를 내며 낡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와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마당에는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대문 틈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마른 침을 삼키며 마루로 나섰습니다. 산속에서 우연히 베푼 작은 선행이 불러온 거대한 파도가 이제 막 김노인의 집을 덮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순박한 노인은 다가오는 탐욕의 손길로부터 자신과 하늘이 준 선물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오고 초가집 처마 끝에 달린 풍경 소리만이 위태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굳게 담은 입술과 결연한 눈빛으로 어둠 속에 서 있는 불청객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여전히 천년 인삼의 신비로운 향기가 피어올라 마치 노인을 보호하려는 듯 은은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인과 낯선 방문객 그리고 숨겨진 보물. 이들 사이에 벌어질 일들은 산골 마을의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입니다. 문이 열리자 나타난 사람은 다행히도 산적이나 흉악한 무리들이 아니라 바로 아랫집에 사는 이웃 칠성이었습니다. 칠성이는
평소에도 오지랖이 넓고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성격이었는데 새벽부터 김노인의 집 주변을 서성인 까닭은 다름 아닌 그 기이한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코를 벌름거리며 마당 안으로 고개를 쑥 들이밀었고 김노인의 얼굴을 보자마자 대뜸 무슨 약을 다리기에 온 동네에 이리도 좋은 향기가 진동하느냐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김노인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애써 태어난 척 그저 산에서 캐온 칠뿌리와 도라지를 좀 섞어서 삶았을 뿐이라고 둘러댔지만 칠성이는 그 말을 곧이 듣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닫힌 부엌 문과 김노인의 표정을 번갈아 살피며 칠뿌리에서 어찌 꿀보다 달고 꽃보다 향긋한 냄새가 나냐며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김노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황급히 칠성이를 돌려보내려 했지만 칠성이는 돌아가는 길에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칠성이가 돌아가고 난 뒤 아침이 밝아오자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면서 기온이 오르자 항아리 속에 숨겨둔 천년 인삼의 향기는 더욱 맹렬한 기세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향기는 단순히 냄새만 좋은 것이 아니라 맞는 사람의 정신을 맑게 하고 찌뿌둥하던 몸을 가볍게 만드는 신비한 효능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밭일하러 나가다가도 김노인의 집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면 저절로 발걸음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평소 허리가 아파 굽어있던 할머니도 그 향기를 맡고 허리를 펴는가 하면 밤새 기침으로 고생하던 아이가 언제 그랬냐는 듯 뛰어노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개와 닭들도 김노인의 집 담장 아래로 모여들어 꼬리를 흔들었고 산새들조차 지붕 위에 떼를 지어 앉아 지저귀니 김노인의 집은 마치 산속의 신선이 사는 궁궐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던가요? 김노인의 집에 신비한 보물이 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읍내 장터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장터에서 돈 냄새라면 귀신같이 맡기로 유명한 최객주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읍내의 상권을 쥐락펴락하며 가난한 사람들의 고혈을 짜내 재물을 모으는 욕심쟁이였습니다. 비단 옷을 휘감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호의호식하던 최객주는 자신의 수하로부터 산골 마을의 가난한 노인이 천하에 없는 약재를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먹던 숟가락을 집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당장 그 노인의 집으로 가자며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입가에는 비열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헐값에 그 물건을 빼앗아 한양의 높은 대감들에게 바치고 더 큰 부와 권력을 얻을 생각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고요하던 산골 마을이 요란한 소리로 뒤흔들렸습니다. 최 객주가 거느린 하인들과 짐꾼들이 줄을 지어 마을 어귀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최 객주는 4사람이 매는 화려한 가마를 타고 위세 등등하게 등장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비단 가마와 험상궂은 하인들의 모습에 겁을 먹고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최 객주는 흙먼지가 날리는 것을 싫어하며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렸지만 이내 김노인의 집 쪽에서 풍겨오는 그윽한 향기를 맡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향기는 그가 평생 다루어온 어떤 최상급 약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천상의 향기였습니다. 최 객주는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김노인의 다 쓰러져가는 살인문을 걷어차듯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김노인은 마당 한가운데서 콩을 고르고 있다가 들이닥친 불청객들을 보고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최 객주는 거만한 태도로 뒷짐을 지고 마당을 휘 둘러보더니 김노인을 향해 턱짓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이복의 늙은이 내 소문을 듣고 십리 밖에서 달려왔네. 자네가 귀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지 어디 한번 내놓아 보게. 내 값을 섭섭지 않게 쳐주겠네. 최 객주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깔보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김노인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으나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날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늙은이일 뿐 귀한 물건이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김노인은 끝까지 시치미를 떼며 인삼의 존재를 감추려 했지만 최객주는 이미 냄새만으로 모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최객주는 비웃음을 흘리며 하인들에게 눈짓을 했고 하인들은 위협적인 자세로 김노인을 애워쌌습니다. 허허, 이 늙은이가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듣겠구만. 내 코가 개 코보다 더 밝다는 것을 모르는가. 이 집안에 가득한 향기가 내 코를 찌르는데 어찌 거짓을 구하는가. 최객주는 성큼성큼 부엌 쪽으로 다가가 문을 벌컥 열어 젖혔습니다. 그러자 좁은 부엌 안에 갇혀있던 인삼의 향기가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고 최객주는 그 향기에 취해 잠시 비틀거릴 정도였습니다. 그는 항아리 쪽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김노인이 필사적으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나리. 이것은 제 물건이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는 물건이니 함부로 손대지 마십시오. 김노인의 저항에 최객주는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표정을 바꾸어 회유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복에 김노인 내 자네 사정을 딱하게 여겨 하는 말일세. 그런 귀한 물건은 자네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어 봐야 화만 부를 뿐이야. 도둑이 들 수도 있고 관에 알려지면 공물로 바쳐야 할 텐데 그러면 자네 손에 남는 게 무엇이겠나. 차라리 나에게 넘기면 자네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 없는 돈과 쌀을 주겠네. 기와집도 한 채 지어주고 하인도 부리게 해주지. 최객주는 품속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 짤랑거리며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 소리는 가난한 김노인에게 참으로 유혹적인 소리였을 것입니다. 평생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려온 노인에게 따뜻한 밥과 편안한 잠자리는 꿈같은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김노인의 머릿속에는 어젯밤 자신을 믿고 떠난 하녀의 맑은 눈동자가 떠올랐고 이것을 팔아버린다면 평생 양심의 가책을 안고 살아야 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김노인은 엽전 꾸러미를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리 말씀은 고마우나 거두어 주십시오. 이것은 하늘이 잠시 저에게 맡겨둔 것일 뿐 제 욕심을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셔도 팔 수 없습니다. 노인의 단호한 거절에 최객주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감히 천한 늙은이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다니 자존심이 상한 최객주는 본색을 드러내며 윽박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련한 늙은이가 복을 걷어차는구나. 네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깟 초가집 하나 태워버리는 건 일도 아니야. 내일까지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 그때도 고집을 피운다면 내 방식대로 가져갈 테니 그리 알아라. 최객주는 침을 뱉고는 하인들을 이끌고 씩씩거리며 대문을 나갔습니다. 최객주가 떠난 뒤에도 그의 협박은 김노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객주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김노인의 편을 들어주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김노인은 힘이 풀려 마루 끝에 걸터 앉았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해는 서산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고 땅거미가 내려앉아 마을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평소와 달리 무겁고 차가웠으며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위험을 품고 있는 듯했습니다. 김노인은 부엌으로 가서 항아리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노인의 탄식 소리가 적막한 집 안을 울렸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마을 전체가 불안에 떨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지팡이를 짚은 누군가가 김노인의 살인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왕 할머니였습니다. 왕 할머니는 허리가 굽어 땅을 보고 걷는 분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젊은이 못지않게 형형한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왔는데 오늘 낮에 벌어진 소동을 전해 듣고 김노인을 걱정하여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왕 할머니는 인기척을 내며 마당으로 들어섰고 김노인은 깜짝 놀라 눈물을 훔치며 마루로 나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이 야심한 밤에 어인 일이십니까? 노인은 황급히 방석을 내어드렸지만 왕 할머니는 마루에 그냥 걸터앉으며 김노인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김노인아, 자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구나. 내 긴 말은 하지 않으마. 왕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탁했지만 그 속에 담긴 힘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자네 집에서 나는 그 향기 예사롭지가 않아. 옛말에 큰 복은 큰 화를 동반한다고 했지. 하늘이 무언가를 줄 때는 그만한 그릇이 되는지 시험하는 법이야. 저 장사치 놈은 욕심에 눈이 멀어 덤벼들겠지만 자네가 그 욕심에 휘둘리면 그 물건은 자네를 잡아먹는 독이 될 걸세. 왕 할머니는 지팡이로 땅을 툭툭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어라. 그것을 지키는 힘은 힘센 주먹이나 많은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네의 그 올곧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야. 자네가 흔들리지 않으면 아무도 자네 것을 빼앗지 못해. 김노인은 왕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옴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두려움에 떨며 도망칠 궁리만 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제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저들은 힘이 있고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김노인이 힘없는 목소리로 묻자 왕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김노인의 거친 손등을 덮어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힘이 생기는 법이지. 자네는 평소에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지 않았나. 그 덕이 어디로 가지 않아. 내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고 마을 사람들을 믿어보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네 자신을 믿어야 해. 그 물건은 주인을 알아본다네. 왕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왕 할머니가 돌아간 뒤에도 김노인은 한참 동안 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여미게 했지만 마음속에 피어오른 작은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말씀대로 이 시련은 자신의 마음을 시험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항아리를 어루만지며 처음 한여를 구해주었을 때의 그 순수한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았던 그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이 천년 인삼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임을 노인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읍내 주막의 자리를 잡은 최객주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술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감히 그 천한 늙은이가 내 말을 거역해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본때를 보여주마. 그는 험상궂은 건달들을 불러 모아 작당을 모의했습니다. 단순히 위협하는 것을 넘어 아예 인삼이 자신의 밭에서 도둑맞은 것이라고 누명을 씌워 강제로 빼앗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최 객주의 눈은 탐욕과 악의로 이글거렸고 건달들은 킬킬거리며 그의 계획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시각 김노인의 집 주위를 맴돌던 올빼미가 구슬피 울어대며 다가올 불길한 미래를 예고하는 듯 됐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며 굳게 닫힌 대문빗장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밤은 깊어 삼경이 지났고 마을은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함 속에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잠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김노인과 그의 집을 주시하는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웃들은 낮에 최객주가 하고 간 협박을 들었기에 혹시라도 밤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이 그동안 베풀었던 작은 정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어 그를 걱정하는 마음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칠성이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내에게 김노인 걱정을 늘어놓았고 옆집 박서방도 몽둥이를 문 옆에 두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김노인은 비록 홀로 집에 있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끈들이 그를 지탱해주고 있었고 그것은 천년 인삼보다 더 값진 마을의 보물이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면서 사랑해가 자욱하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희미한 빛이 김노인의 집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것은 부엌 항아리 속에서 새어나오는 신비한 인삼의 석이었습니다. 김노인은 방 안에 정좌하고 앉아 눈을 감고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내일 최객주가 다시 찾아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왕 할머니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청할 것인지 머릿속으로 수많은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이 하늘의 선물을 더러운 탐욕의 손에 넘겨주지는 않겠노라고. 노인의 굳은 의지는 낡은 초갓집을 단단한 성체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곧 날이 밝으면 최객주는 약속대로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무리를 이끌고 올 것이며 말보다는 주먹이 앞설 것입니다. 과연 김노인은 그들의 무자비한 폭력과 교활한 계략 앞에서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김노인을 위해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왕 할머니의 지혜가 빛을 발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상골 마을의 운명을 건 한판 승부가 서서히 막을 올리고 있었고 바람은 점점 더 거세게 불어와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흔들며 다가올 경랑을 예고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여명이 밝아오는 순간 마을의 역사는 새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동력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지만 김노인의 집을 감싼 새벽 안개는 좀처럼 거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안개는 더욱 짙어져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마을 전체를 하얗게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 짙은 안개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다름 아닌 김노인의 부엌 항아리에 담긴 천년 인삼의 신비로운 향기였는데 습기를 머금은 공기 탓인지 그 향은 어제보다 훨씬 더 무겁고 진득하게 땅으로 깔리며 퍼져나갔습니다. 마을의 개들은 짖는 것을 멈추고 꼬리를 말아 집 안으로 숨어들었고 새벽닭조차 울음을 잊은 채 화해 위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곧 들이닥칠 거대한 폭풍우를 예감한 짐승들의 본능적인 두려움과도 같았으며 마을 전체에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끊어질 듯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충혈된 눈으로 마당을 응시하며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고요하던 마을의 정적을 깨고 요란한 징소리와 북소리가 마을 어귀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대의 행진곡처럼 위협적이었고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소리의 주인공은 예상대로 최객주와 그가 이끄는 무리들이었는데 어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건달과 하인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손에 몽둥이와 낫을 들고 험상궂은 표정을 지으며 김노인의 집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고 그 기세에 눌린 마을 사람들은 감히 말릴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담장 뒤에 숨어 떨고만 있었습니다. 최객주는 가마 대신 말 위에 높이 앉아 거만하게 아래를 내려다보며 마치 죄인을 잡으러 온 포도대장처럼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는 김노인의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손을 들어 행렬을 멈추게 하고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김노인을 불러내었습니다. 죄인 김가는 썩 나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어라. 네가 감히 내 물건을 훔치고도 무사할 줄 알았느냐. 객주의 입에서 나온 말은 김노인이 전혀 예상치 못한 기가 막힌 거짓말이었습니다. 김노인은 방문을 열고 나와 억울함에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날이 그게 무슨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까? 죄인이라니요, 훔치다니요. 저는 평생 남의 물건에 손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김노인의 항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객주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뒤따라온 하인 중 한 명을 앞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는 꾀죄죄한 몰골을 한 낯선 농사꾼이었는데
최 객주의 눈치를 살피며 쭈뼛쭈뼛 앞으로 나왔습니다. 최 객주는 그 농사꾼을 가리키며 마을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증인이 있다. 이자는 내 약초밭을 지키는 일꾼인데 며칠 전 밤에 내 놈이 산을 넘어와 내 밭에서 가장 귀한 시종삼을 캐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고 한다. 그 농사꾼은 최 객주가 시키는 대로 미리 외워온 거짓 증언을 줄줄 읊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죠. 저 늙은이가 밤중에 몰래 들어와서 땅을 파는 걸 제가 봤구먼요. 워낙 날쌔게 도망가서 잡지는 못했지만 인상착의가 딱 저 영감이 분명해요. 터무니없는 모함이었지만 구체적인 정황까지 꾸며낸 거짓말은 순박한 마을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마 김 노인이 정말 훔친 건가? 하긴 그렇게 가난한 양반이 무슨 수로 그런 천하의 보물을 얻었겠어. 아니야, 김 노인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사람들의 의심과 믿음이 뒤섞여 술렁거렸고 그 의심의 눈초리는 김 노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도둑질로 매도당하는 상황에 김 노인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김 노인은 파르르 떨리는 손가락으로 최 객주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소. 이 물건은 산에서 다친 사람을 구해주고 받은 보답이요. 산신령이 굽어보고 계시거늘 어찌 거짓으로 사람을 죽이려 드시오. 하지만 김 노인의 진실은 탐욕의 눈먼 자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최 객주는 배를 잡고 껄껄 웃어대며 조롱했습니다. 다친 사람을 구해주고 받았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구나. 깊은 산중에 여인네가 혼자 있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거니와 그 귀한 천년 인삼을 고작 하룻밤 재워줬다고 주고 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차라리 꿈을 꾸었다고 해라. 건달들도 킬킬거리며 김 노인을 미치광이 취급했고 마을 사람들도 김 노인의 말이 너무나 황당하게 들렸기에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은 권력과 돈을 가진 자의 거짓말이 가난한 자의 진실보다 더 그럴듯하게 들리는 법이었습니다. 최 객주는 이제 충분히 명분을 쌓았다고 판단했는지 표정을 싹 바꾸고 노골적인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자, 더 이상 긴 말 필요 없다. 도둑 맞은 물건을 주인이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 얘들아 들어가서 내 물건을 찾아오너라. 만약 저 늙은이가 반항하거든 뼈를 부러뜨려도 좋다. 최 객주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건달들이 와 소리를 지르며 닫혀있는 살인문을 발로 차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나무 문짝은 굉음을 내며 떨어져 나갔고 평화롭던 김 노인의 마당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김 노인은 부엌 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지팡이 하나뿐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기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든 내 집에 발을 들이는 놈은 이 지팡이 맛을 볼 것이다. 노인의 외침은 처절했지만 힘센 장정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로 돌멩이 하나가 날아들어 건달의 머리를 맞추었습니다. 악 외마디 비명과 함께 건달이 주춤하자 담장 너머에서 칠성이와 몇몇 젊은 청년들이 낙과 괭이를 들고 뛰어 들어왔습니다. 비록 김 노인의 말이 믿기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평소 김 노인에게 은혜를 입었던 그들은 늙은 이웃이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냐. 우리 마을 사람을 건드리려면 우리부터 넘어가야 할 거다. 칠성이의 용기 있는 행동에 숨죽이고 있던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용기를 내어 대문 밖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왕 할머니도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관에 알리지도 않고 사사로이 남의 집을 부수는 것은 국법에도 어긋나는 짓이다.
당장 멈추지 못할까? 최객주는 예상치 못한 마을 사람들의 저항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일 수는 있었지만 자칫하다가는 큰 싸움으로 번져 관아까지 개입하게 되면 일이 골치 아파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가 노리는 것은 김노인의 목숨이 아니라 온전한 상태의 천년 인삼이었기에 난투극 중에 인삼이 상하기라도 하면 큰 낭패였습니다. 최객주는 교활한 머리를 굴리며 손을 들어 건달들을 제지했습니다. 허허, 이 무식한 촌놈들이 떼거지로 덤비는구나. 좋다, 내 오늘은 너희들의 체면을 봐서 물러가 주지. 하지만 내 인내심도 여기까지다. 그는 말머리를 돌리며 김노인을 향해 최후의 통첩을 날렸습니다. 오늘 밤이 지날 때까지 그 물건을 내놓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는 관아의 포졸들을 데리고 와서 내 놈을 옥에 가두고 집을 샅샅이 뒤질 것이다. 그때는 마을 사람들도 공범으로 몰아 다스릴 테니 그리 알아라. 최객주 일당이 물러가자. 마당에는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부서진 대문과 짓밟힌 텃밭은 처참했고 김노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노인을 부축하며 위로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도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최객주의 협박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관아의 사또조차 최객주의 뇌물을 받고 뒤를 봐준다는 소문이 파다했기에 내일이면 정말로 김노인이 끌려가고 인삼을 뺏길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칠성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어쩌시렵니까? 그냥 줘버리고 목숨이라도 부지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김노인은 칠성이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세 칠성아, 거짓에 굴복하여 진실을 내주면 나는 평생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고 살아야 하네. 그것은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야.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사위가 어두워지자 김노인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항아리 뚜껑을 열고 인삼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인삼은 은은한 황금빛을 내뿜으며 여전히 그윽한 향기를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인삼을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내게 온 이유가 분명 있을 터인데 나는 너를 지킬 힘이 없구나. 하지만 네가 탐욕스러운 자의 손에 넘어가 세상에 독이 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 김노인의 뇌리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어차피 빼앗길 운명이라면 그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최객주의 탐욕을 심판할 방법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김노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김노인은 마당으로 나가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거대한 가마솥을 꺼내왔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아 녹이 슬고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노인은 집단으로 가마솥을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쓱싹쓱싹 쇠를 닦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지나가던 이웃들이 담장 너머로 그 모습을 보고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내일 잡혀갈지도 모르는 판국에 갑자기 웬 가마솥을 닦는담. 하지만 김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솥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이 가마솥이야말로 내일 아침 거짓과 진실을 가르는 심판대가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임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비장한 각오만이 그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김노인의 마당과 깨끗하게 닦인 가마솥 위로 소복이 쌓였습니다. 김노인은 칠성이를 불러 부탁했습니다. 칠성아, 날이 밝는 대로 마을 사람들을 모두 우리 집 마당으로 모아주게. 그리고 최객주에게도 전해라. 내가 내일 아침 모든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인삼을 내놓겠다고, 내 손으로 직접 결자해지하겠다고 말이다. 칠성이는 김노인의 비장한 표정에 압도되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노인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눈빛에서 느껴지는 깊은 뜻을 믿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김노인은 칠성이를 보낸 뒤 장작을 한가득 패어 아궁이 옆에 쌓아두었습니다. 내일은 아주 큰 불이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밤새 눈은 그치지 않고 내렸고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노인은 방 안에 앉아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부끄럼 없이 살았고 외로웠지만 이웃과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 찾아온 기이한 인연과 시련. 노인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하녀가 자신에게 인삼을 맡긴 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거나 부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그리고 진정으로 귀한 것은 함께 나누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려 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노인은 이제 마음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부엌에 있는 인삼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다가올 아침을 맞이할 채비를 끝냈습니다. 새벽달기 울기 전 김노인은 마당 한가운데에 아궁이를 임시로 만들고 그 위에 거대한 가마솥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맑은 산 샘물을 길어와 솥에 가득 채웠습니다. 차가운 물 위로 눈송이가 떨어져 녹아내렸습니다. 김노인은 인삼을 꺼내어 깨끗한 비단 보자기에 싸서 품에 안았습니다. 인삼의 따뜻한 온기가 노인의 가슴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이제 곧 날이 밝으면 최 객주가 올 것이고 마을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김노인은 심호흡을 하며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검푸른 새벽 하늘이 서서히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히고 탐욕을 응징할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과연 김노인의 계획은 무엇이며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마을 어귀에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김노인의 집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객주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달려오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김노인이 드디어 굴복했다고 믿고 의기양양하게 다가오고 있었지만 김노인의 마당에 준비된 거대한 가마솥과 장작더미의 의미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려있는 김노인의 집 그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노인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산처럼 흔들림이 없어 보였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은 깨지고 이제 운명의 막이 오르려 하고 있습니다. 눈이 하얗게 덮인 김노인의 마당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마을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 사람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와 마치 구름 속에 있는 듯 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는 김노인이 밤새 닦아놓은 거대한 무소에 가마솥이 걸려 있었고 아궁이에서는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며 솥 안의 물을 펄펄 끓이고 있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가마솥 바닥을 핥을 때마다 솥뚜껑이 들썩거리며 하얀 증기가 솟구쳐 올랐는데 그 기세가 마치 승천하는 용과 같아 보는 이들을 압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김노인이 왜 갑자기 잔치국을 끓이는지 아니면 빨래를 삶으려는지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어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수근거렸습니다. 김노인은 하얀 두루마기를 정갈하게 차려입고 가마솥 옆에 꼿꼿하게 서 있었는데 그 표정이 너무나 엄숙하고 비장하여 누구도 감히 말을 붙이지 못하고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부터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최 객주 일행이 위풍당당하게 나타났습니다. 최 객주는 어제보다 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뒤에는 몽둥이를 든 건달 수십 명을 거느린 채 마치 개선 장군처럼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마당에 모인 수많은 인파와 펄펄 끓는 가마솥을 보고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김노인이 자신의 위세에 눌려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공개적으로 항복하고 사죄하려는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최 객주는 말에서 내려 거드름을 피우며 앞쪽으로 걸어 나왔고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홍에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습니다. 최 객주는 김노인 앞에 딱 버티고 서서 입꼬리를 비죽이며 말했습니다. 허허허, 내 놈이 드디어 정신을 차린 모양이구나. 내게 바칠 물건을 준비하고 마을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운 것이냐. 갸륵한지고 내 너의 죄를 묻지 않고 후하게 값을 쳐줄 테니 어서 물건을 내놓아라. 김노인은 최 객주의 거만한 태도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비단 보자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보자기를 천천히 풀자 그 안에서 눈부신 황금빛을 머금은 천년 인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간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 하고 탄성을 질렀고 인삼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하고 신비로운 향기가 순식간에 마당을 가득 채우며 끓는 물의 수증기와 섞여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최 객주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그는 꿀꺽 침을 삼키며 손을 뻗었습니다. 오, 바로 그것이로구나. 천하의 명약이 여기 있었어. 이리 내놓아라. 어서. 최 객주는 당장이라도 인삼을 낚아채갈 기세로 달려들었지만 김노인은 재빨리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가마솥 바로 앞에 섰습니다. 김노인은 인삼을 높이 쳐들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보시오, 최 객주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 잘 들으시오. 이 물건은 하늘이 내린 것이지 특정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귀한 것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탐욕스러운 자들의 먹잇감이 되고 거짓과 협박이 난무하며 평화롭던 우리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라고 준 약초가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최 객주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 늙은이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게야. 당장 그 물건을 이리 넘기지 못할까. 건달들이 움찔하며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펄펄 끓는 가마솥의 열기와 노인의 섯을 퍼런 기세에 눌려 쉽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김노인은 슬픈 눈으로 인삼을 한번 바라보더니 결심을 굳힌 듯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한 최 객주는 나를 도둑으로 몰아 죽일 것이고 내가 이것을 최 객주에게 넘긴다면 그는 이 힘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오늘 이 욕심의 고리를 내 손으로 끊으려 합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김노인은 손에 들고 있던 천년 인삼을 뒤에 있는 펄펄 끓는 가마솥 안으로 획 던져버렸습니다. 첨벙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물이 튀어 올랐고 천하의 보물은 순식간에 끓는 물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안 돼, 이 미친 영감쟁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최 객주는 비명을 지르며 가마솥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뜨거운 줄도 모르고 솥뚜껑을 열어젖히고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이미 인삼은 끓는 물속에서 춤을 추듯 빙글빙글 돌며 빠르게 우러나고 있었습니다. 최 객주는 발을 동동 구르며 건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뭐 하고 있어? 어서 꺼내 불 꺼 솥을 엎어. 하지만 펄펄 끓는 솥단지에 손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건달들은 우왕좌왕하며 어쩔 줄 몰라 했고 최 객주는 솥단지 주변을 맴돌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 돈, 내 벼슬 천금을 주고도 못 살 보물이 똥물에 빠졌구나. 아이고, 억울해라. 그의 탐욕이 눈앞에서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가마솥에서 기이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삼이 끓는 물에 녹아들자 투명하던 물이
서서히 뽀얀 우윳빛으로 변하더니 이내 황금빛이 감도는 신비한 색깔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솥에서는 전보다 훨씬 더 진하고 그윽한 향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향기는 단순히 코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불안과 공포를 씻어내고 평온함을 안겨주었습니다. 끓는 증기가 안개처럼 퍼져나가자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저절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아픈 허리가 펴지고 지끈거리던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욕심에 눈이 멀어 날뛰던 최객주조차 그 향기에 취해 잠시 멍하니 솥을 바라보게 될 정도였습니다. 김노인은 솥 앞에서 넋이 나간 최객주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최객주, 이제 인삼은 사라졌소.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물건은 이제 형체도 없이 녹아버렸으니 훔쳐갈 것도 빼앗아갈 것도 없소이다. 이것은 이제 누구의 것도 아닌 그저 한 솥의 약물일 뿐이오. 최객주는 부들부들 떨며 김노인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힘이 쭉 빠져 손을 들어 올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내 눈앞에서 보물을 국으로 끓여 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최객주가 악에 받쳐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이미 힘을 잃고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이미 물건은 사라졌고 펄펄 끓는 물을 가져간들. 장터에 내다 팔 수도 없었으며 한양 대감들에게 바칠 수도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왕. 할머니가 군중을 해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지팡이로 땅을 쿵 찍으며 최객주를 호통쳤습니다. 여보시오 객주, 아직도 욕심을 버리지 못했소. 저 솥 안을 보시오. 저것은 이제 김노인의 것도 당신의 것도 아니오. 하늘이 우리 마을 전체에 내려준 복이란 말이오. 다 녹아버린 물을 가지고 가서 무엇에 쓰려오 혼자 다 마시고 배라도 터져 죽을 셈이오. 왕할머니의 서슬퍼런 일갈에 마을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인삼은 이미 물이 되었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그만하고 돌아가시오. 우리 마을에서 행패 부리지 말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최객주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없었지만 함께 뭉친 마음과 진실을 목격한 당당함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최객주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고 그 눈빛들은 경멸과 조롱 그리고 단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끓는 물을 억지로 가져가려 하다가는 오히려 화상을 입거나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사서 뼈도 못 추릴 것 같은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 신비한 향기가 자신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자꾸만 무장해제시키고 있어 억지로 화를 내려 해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객주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바닥에 침을 퇴 뱉고는 소리쳤습니다. 에이, 재수 없는 놈들, 내가 더러워서 피한다. 더러워서 맹물이나 실컷 처먹고 떨어져라. 그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발을 구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마당을 빠져나갔고 건달들도 쭈뼛거리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최객주 일당이 사라지자 마당에는 팽팽했던 긴장이 일시에 풀리며 안도의 한숨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10년 감수했네. 김노인 정말 대단하오. 어떻게 그런 배포를 가졌소? 사람들은 김노인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노인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가마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솥 안에는 우유처럼 뽀얗고 황금빛이 감도는 신비한 약물이 가득 차 있었고 그 표면에는 무지개 같은 영롱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이 추운 겨울 따뜻한 약물 한 사발씩 드시고 기운들 차리십시다. 김노인의 말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집으로 뛰어가
저마다 그릇을 하나씩 들고 나왔습니다. 김노인은 커다란 표주박을 들고 솥 앞에 서서 줄을 선 마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약물을 떠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왕할머니에게 한 사발 가득 대접해 드렸고, 그 다음은 밤새 마음고생을 함께 해준 칠성이, 그리고 아이들과 아낙네들에게 차례차례 약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물을 받아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사발을 두 손으로 감싸 쥐자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전해졌고, 코끝을 간지럽히는 향긋한 냄새는 마시기 전부터 이미 마음을 배부르게 했습니다. 마당 한편에 멍석이 깔리고 사람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김노인이 준 인삼차를 호호 불어가며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약물을 한 모금 마신 사람들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맛이, 쓴맛은 전혀 없고 입안 가득 감미로운 단맛과 흙내음, 그리고 알 수 없는 상쾌함이 어우러져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뱃속이 뜨끈해지면서 온몸에 땀구멍이 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박첨지는 한 그릇을 비우자마자 무릎을 탁 치며 일어났고, 기침을 달고 살던 아이는 꽉 막혔던 코가 뻥 뚫려 시원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보약 중의 보약일세.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감탄했고, 김노인의 집 마당은 순식간에 마을 잔치판으로 변했습니다. 누군가 집에서 떡을 가져오고 누군가는 김치를 내와 조촐하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풍성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김노인은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년을 묵은 인삼이 한 사람의 뱃속으로 들어갔다면 그저 소화되어 사라졌을 테지만, 이렇게 나누니 온 마을 사람들의 피와 살이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나눔을 택하니 잃은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수많은 이웃과 웃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솥의 양은 줄어들 줄 몰랐습니다. 퍼내고 퍼내어도 바닥에서 계속해서 맑은 물이 솟아나는 듯 마을 사람 모두가 배불리 마시고도 남을 만큼 가마솥은 넉넉함을 베풀었습니다. 심지어 지나가던 떠돌이, 장돌뱅이와 거지들까지 소문을 듣고 찾아와 한 사발씩 얻어 마시고는 김노인에게 절을 올리고 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눈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 위에 반사된 햇빛이 김노인의 집을 환하게 비추었고,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은 술 한 잔 걸친 것처럼 불그스레하니 건강한 혈색이 돌았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웃음소리를 냈고, 어른들은 멍석에 앉아 담소를 나누며 평화로운 오후를 즐겼습니다. 객주가 휩쓸고 간 공포와 불안의 흔적은 눈 녹듯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끈끈한 정과 따뜻한 추억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노인은 빈 가마솥을 바라보며 어젯밤 꿈속에 나타났던 하녀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도 분명 어디선가 이 모습을 지켜보며 기뻐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빈 그릇을 들고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김노인 정말 잘 먹었네. 올겨울은 감기 한번 안 걸리고 날 것 같아. 고맙네 김노인.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어. 사람들은 김노인의 손을 잡으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칠성이는 끝까지 남아 뒷정리를 도우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오늘 진짜 어르신을 다시 봤습니다. 그 비싼 걸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솥에 던지시다니요. 제가 최객주였으면 배가 아파서 며칠은 알아누웠을 겁니다. 칠성이의 너스레에 김노인은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삼은 땅의 기운을 먹고 자라지만 사람은 사람의 정을 먹고 사는 법이라네. 오늘 내가 얻은 것이 그깟 인삼 뿌리보다 훨씬 값진 것이 아니겠나. 어둠이 내려앉은 김노인의 초가집에는 평소와 다른 따스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텅 빈 가마솥은 깨끗이 닦여 다시 제자리에 놓였고 굴뚝에서는 저녁 밥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몸속에 퍼진 신비한 기운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김노인은 마루에 앉아 밤하늘에 뜬 둥근 달을 쳐다보았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고 고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경랑이 지나간 자리에 찾아온 평화는 너무나 달콤하고 소중했습니다. 이제 노인에게 남은 것은 이웃들과 함께할 따뜻한 겨울과 평온한 노후뿐이었습니다. 그날의 소동이 지나가고 마을에는 다시 평온한 정적이 찾아왔지만 예전에 쓸쓸하던 정막과는 사뭇 다른 따스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의 집 마당 한가운데 걸려있던 커다란 가마솥은 이제 불이 꺼지고 차게 식었으나 그 주변을 지날 때면 여전히 은은한 인삼의 잔향이 코끝을 스치며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창문을 열고 김노인의 집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 바람 속에는 맑은 정신과 건강한 기운이 실려 있는 듯했습니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바람이 매서운 겨울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어느 해보다 춥지 않고 훈훈한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삼차 한 그릇의 효능 때문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모여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온기 덕분이었습니다. 김노인이 끓여낸 인삼차의 효능은 실로 놀라워 마을 곳곳에서 신기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지팡 없이는 걷지 못하던 칠순의 박 할머니는 어느 날 아침 벌떡 일어나 마당을 쓸기 시작했고 밤마다 다리가 쑤셔 잠을 설치던 이 서방도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볼은 복숭아처럼 발그레하게 윤기가 돌았고 마을의 가축들조차 털에 윤기가 흐르고 병치레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김노인의 넉넉한 마음씨와 하늘이 내린 인삼 덕분이라 믿으며 길에서 김노인을 마주칠 때마다 허리 숙여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노인은 그저 허허 웃으며 다들 마음이 고와서 복을 받은 게지 내 덕이랄 게 뭐 있나 하고 겸손하게 손사래를 칠 뿐이었습니다. 김노인의 생활 또한 몰라보게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끼니를 걱정하며 찬바람 드는 방에서 홀로 지내야 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외롭거나 배고프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이웃 아낙네들이 갓 지은 하얀 쌀밥과 따뜻한 국을 쟁반에 담아 날라왔고 저녁이면 사내들이 산에서 해온 땔감을 지게 가득 지고 와 마당 한쪽에 수북하게 쌓아주었습니다. 칠성이는 아예 제 집 드나들던 김노인의 집을 찾아와 부서진 담장을 고쳐주고 헐거워진 문짝을 단단하게 손봐주었습니다. 어르신, 이 문풍지가 낡아서 황소바람이 들어오겠습니다. 제가 장터 가서 질 좋은 창호지를 사다가 새로 발라드릴게요. 칠성이의 살갑게 구는 모습에 김노인은 친아들을 얻은 듯 든든하고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편 욕심을 부리다 망신만 당하고 쫓겨난 최 객주에 대한 소문도 바람결에 들려왔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겪은 일이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여 며칠을 끙끙 앓아누웠다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차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의원들은 그의 병이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욕심에서 비롯된 화병이라 진단하며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가 상골마을에 가난한 노인을 괴롭히다가 천년 인삼을 눈앞에서 놓쳤다는 소문이 읍내 장터에 파다하게 퍼지면서 사람들은 그의 어리석음과 탐욕을 비웃었고 그와 거래를 끊는 상인들도 늘어났습니다. 결국 최 객주는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은 채 쓸쓸하게 지내게 되었으니 이는 인과응보의 섭리를 보여주는 본보기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동지동지가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은 김노인의 집 마당에 다시 모여
작은 잔치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김 노인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쌀과 팥을 모아 팥죽을 쑤어 나누어 먹기로 한 것입니다. 아낙네들은 김 노인의 마당에 걸린 그 전설적인 가마솥을 깨끗이 닦고 붉은 팥을 삶아 새알심을 빚어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팥죽의 구수한 냄새가 인삼의 잔향과 어우러져 마을 가득 퍼져나갔고, 아이들은 솥 주변을 뛰어다니며 떡을 달라고 보채기도 했습니다. 김 노인은 마루에 앉아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초갓집이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진 것에 대해 깊은 감회를 느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사람들은 멍석 위에 둘러앉아 뜨거운 팥죽을 호호 불어가며 나누어 먹었습니다. 왕할머니가 김 노인에게 팥죽 한 그릇을 건네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김 노인 자네 덕분에 올겨울은 우리 마을이 천하명당이 되었네.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게나. 김 노인은 팥죽 그릇을 두 손으로 받아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할머니 과찬이십니다. 이 늙은이가 오히려 여러분 덕에 호강을 누립니다. 이 은혜를 다 어찌 갚고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칠성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르신, 그런 말씀 마세요. 어르신은 우리 마을의 기둥이십니다. 앞으로 100년은 더 사셔서 우리 아이들 장가가는 것도 보셔야지요. 사람들은 와하고 웃음을 터뜨렸고 밤하늘의 별들도 그들의 웃음소리에 맞춰 반짝이는 듯 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김 노인은 뒷정리를 대충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궁기에 장작을 넉넉히 넣은 덕분에 방바닥은 절절 끓을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노인은 요를 깔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산에서 우연히 만난 하녀, 그리고 그녀가 남긴 인삼채, 객주와의 신랑이, 그리고 가마솥에 인삼을 던지던 순간까지 모든 일이 마치 한바탕 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인은 머리맡에 놓인 물그릇을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소. 당신이 누구인지는 모르나 덕분에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토록 따뜻해졌소. 부디 그곳에서도 평안하시오. 노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인삼을 잃어버린 아쉬움은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감사의 마음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김 노인은 아주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노인은 다시 그 깊은 산속 숲길을 걷고 있었는데 저만치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자신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리를 절뚝이지도 않았고 얼굴에는 병색 대신 눈부신 광채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김 노인에게 다가와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는데 그녀의 등 뒤로는 오색 찬란한 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욕심을 버리고 모두를 살리신 그 마음에 하늘이 감동하였습니다. 이제 어르신의 앞날에는 평화와 안식만이 있을 것입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맑은 옥구슬이 구르는 듯했고 노인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한없이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노인이 손을 뻗어 그녀를 잡으려 하자 여인은 하얀 학으로 변하여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깬 김 노인은 몸이 깃털처럼 가벼운 것을 느꼈습니다. 방문을 열자 밤새 소리 없이 내린 한방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는데 그 풍경이 어찌나 눈부신지 노인은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당의 장독대 위에도 감나무 가지 위에도 그리고 그 가마솥 뚜껑 위에도 하얀 눈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눈 쓸리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의 정막을 깨우며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이웃이 담장 너머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눈이 많이 왔네요. 그러게나 풍년이 들 징조야. 자네도 밤새 별일 없었는가? 평범한 아침 인사가 오고 갔지만 그 속에는 정겨움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이제 김 노인의 집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사랑방에는 언제나 구수한 숭늉 냄새와 군고구마 익는 냄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심심하면 김 노인의 집으로 놀러와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고, 노인은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나 도깨비 이야기를 구수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르르 웃다가도 가끔은 마당에 있는 가마솥을 가리키며 묻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솥에 정말 천년 묵은 인삼을 넣었어요. 그러면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넣었지. 하지만 인삼보다 더 좋은 것을 넣었단다. 아이들이 그게 뭐냐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으면 노인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바로 욕심을 버리는 마음이란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 매달린 고드름이 녹아 똑똑 물방울이 떨어지고 언 땅이 녹으며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노인은 텃밭에 나가 겨우내 얼었던 흙을 뒤집으며 봄 파종을 준비했습니다. 흙냄새가 향긋하게 올라오자 노인은 흙 한 줌을 쥐어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 흙에서도 왠지 모를 인삼 향기가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노인은 괭이질을 하다가 잠시 허리를 펴고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산봉우리에는 아직 잔설이 남아 있었지만 산자락에는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자연은 어김없이 순환하며 생명을 키워내고 있었고, 김노인 또한 그 자연의 일부가 되어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읍내에서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김노인에게 도움을 받아 병이 나았던 칠성이의 처제가 떡과 술을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김노인 덕분에 형부인 칠성이가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다며 큰절을 올렸습니다. 김노인은 쑥스러워하며 술상을 받았고 칠성이와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술 한 잔에 지나간 고생을 털어버리고 또 한 잔에 다가올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칠성이는 술 기운을 빌려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어르신을 볼 때마다 세상 사는 법을 배웁니다. 저도 어르신처럼 늙어가고 싶습니다. 김노인은 껄껄 웃으며 칠성이의 술잔을 채워주었습니다. 나처럼 늙으면 재미없어. 자네는 자네 방식대로 멋지게 살게나.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끝을 향해 갑니다. 산골 마을의 전설이 된 김노인과 천년 인삼 이야기는 할머니가 손자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며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가마솥을 볼 때마다 혹은 인삼 냄새를 맡을 때마다 김노인의 지혜와 나눔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생길 때면 마음속에 가상의 가마솥을 걸어놓고 그 욕심을 끓여 없애곤 했습니다. 김노인의 집은 세월이 흘러 허물어졌지만 그 터에는 이름 모를 약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지나가는 사람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인삼터라고 부르며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밤이 깊어온 세상이 잠든 시각, 김노인은 방문을 닫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합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환하게 비춥니다. 노인은 베개를 고쳐베고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깁니다. 아랫목의 온기가 등 따숩게 전해져 오고 밖에서는 솔바람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그 어떤 근심이나 걱정도 찾아볼 수 없는 평온함만이 가득합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은 어린아이와 같은 표정입니다. 노인의 숨소리가 고요하게 방 안을 채우고 깜빡이던 호롱불도 노인의 잠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스스로 잦아듭니다. 김노인은 스르르 눈을 감습니다. 꿈속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노인은 다시 한번 그 그윽한 인삼 향기를 맡은 듯 코를 벌름거립니다. 아마도 꿈속에서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 넉넉한 밥상을 함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가고 눈 쌓인 지붕 위로 별똥별 하나가
길게 꼬리를 그리며 떨어집니다.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욕심 없는 마음이 세상을 구한다는 이 오래된 이야기는 김노인의 편안한 숨소리와 함께 영원히 이 마을에 머물 것입니다. 옛날 어느 상골 마을에 마음 착한 할아버지가 살았더랍니다. 이야기를 듣던 아이들도 어느새 꾸벅꾸벅 졸고 이야기꾼의 목소리도 점점 잦아듭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김노인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잘 자요.